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속고 배신당하고 다시 일어서며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말이라는 사실이었다. 학벌, 직함, 미소, 화려한 외모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말은 절대 속일 수 없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결국 그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나는 젊은 시절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다. 트럭으로 소를 팔아본 돈을 날리고 벽돌 공장에서 쌓아올린 벽이 비바람에 무너지고 공사 대금을 떼이고 은행 문턱에서 수십 번 거절당했다. 그때마다 나는 내 귀에 들려오는 말들을 유심히 들었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남들이 나를 이용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나 역시 그들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내 입에서 단 한 번도 운이 없다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내 두 다리를 묶어버리고 내 눈을 가려버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늘 이렇게 다짐했다. 해봤어? 이 말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불씨였다. 시골 청년으로 태어나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한 내 삶은 늘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트럭 장사가 망하면 벽돌 장사를 시작했고 벽돌이 떠내려가면 다시 다른 사업을 구상했다. 그때마다 나를 일으킨 것은 남들의 위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질문이었다. 해봤어?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도전하게 만들고 그 도전이 결국 길을 열었다. 세상은 냉정하다. 운이 없다며 하소연한다고 해서 누가 대신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남의 말은 내 실패를 대신 안아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남의 말이 아닌 내 말을 믿기로. 나는 늘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자. 그 말은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었다. 심리학자들은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며 성격이 결국 운명이 된다고 말한다. 나는 그 사실을 내 인생으로 증명했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운이 없다가 아니라 다시 해보자였다. 그 순간부터 이미 내 미래는 달라지고 있었다. 당신이 오늘 어떤 말을 입에 담느냐가 내일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결국 당신의 삶을 바꾼다. 말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다. 말은 씨앗이다. 오늘 심은 말은 내일의 행동으로 자라나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결국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그들이 불평을 말하는지 감사와 도전을 말하는지 그 차이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묻는다. 나는 어떤 말을 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것이 내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들 중에는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뛰어나고 겉으로는 누구보다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왜 그들이 멀리 가지 못하는지, 왜 그들의 길이 어느 순간 막혀버리는지. 그 이유는 아주 사소한 데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사라진 순간부터였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그것은 태도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다. 나는 늘 말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감사는 교만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잃었다고 착각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겸손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 겸손은 사람을 모으고 기회를 불러온다. 내가 젊은 시절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나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늘 고맙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내 삶을 다시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반대로 도움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서늘해졌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자산과 같다. 감사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 자산은 조금씩 말라간다. 나는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상사가 기회를 주어도 동료가 도와주어도 아무런 감사의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 처음에는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조직은 무너졌다.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지면 신뢰가 끊어지고 신뢰가 끊어지면 협력이 멈추기 때문이다. 나는 늘 내 직원들에게 말했다. 감사를 잊지 마라. 그 말은 네 마음을 지키는 방패다. 청소부에게, 경비원에게, 식당 종업원에게 작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결국 큰 신뢰를 얻는다.
그 신뢰가 쌓여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성공으로 이어진다. 감사는 관계를 살리고 관계는 결국 돈보다 더 큰 자산이 된다. 나는 내 주변에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두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된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결국 내 입에서도 같은 말이 흘러나오게 된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내 귀에 들어오는 말들을 관리했다. 심리학자들은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고 말한다. 하루 3번만 감사한 일을 적어도 삶이 달라진다고 한다.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한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입에 담느냐에 따라 내일의 내 삶이 달라진다. 불평을 심으면 불행이 자라고 감사를 심으면 행복이 자란다. 나는 매일 내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감사의 말을 했는가? 이 질문이 내 삶을 단단하게 지켜준 기둥이었다. 당신도 오늘부터 감사의 말을 심어라. 그 말이 당신의 길을 밝히고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다. 나는 평생 동안 불가능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들고 세상에 뛰어들었을 때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너 같은 시골 청년이 뭘 할 수 있겠냐? 돈도 배경도 지식도 없는 내가 성공한다고?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불가능해. 그 말은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돼 있었다. 돈이 없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나이가 어려서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말들은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니라 결국 자신이 해보지 못한 일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것을. 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 심어둔 한마디 말을 붙잡았다. 해봤어? 이 말은 내 인생을 움직이는 불씨였다. 한강에 다리를 놓겠다고 했을 때도 모두가 비웃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그게 되겠느냐?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해보자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한마디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전염된다.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지만 계속 곁에 두면 어느새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울린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 목소리가 점점 내 목소리가 된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 귀를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가능을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했다. 대신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 시도해보자고 말하는 사람들을 내 곁에 두었다. 그들의 말이 내 삶을 지탱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말의 힘을 강조한다. 언어는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말은 무의식 속에 뿌리를 내린다.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우리 뇌는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한다. 반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도전할 에너지가 생긴다. 나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심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꿨다. 나는 젊은 시절 수없이 실패했지만 단 한 번도 안 된다라는 말로 끝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반드시 해보자.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불가능을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내 삶도 불가능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니 나는 지금도 묻는다. 내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은 가능성을 말하는가? 아니면 불가능을 말하는가? 당신의 미래는 그 선택에 달려있다. 도전은 늘 두려움을 동반한다. 그러나 두려움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두려우면 해라. 그 두려움 너머에 기회가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한 번도 불가능이라는 말로 내 길을 막지 않았다. 그 대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이었다. 당신도 오늘부터 가능성을 말하고 도전을 말하라. 그 말들이 당신의 인생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트럭 장사가 망했을 때도 있었고, 벽돌 공장이 무너졌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 한강다리 공사가 중단됐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남 탓을 하지 않았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온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남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이 길을 선택한 건 나다. 그러니 책임도 나의 몫이다.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장한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지켜봤다. 실수가 생겼을 때 제 잘못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직원은 반드시 성장했다. 반대로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직원은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책임을 회피하면 배울 기회를 잃는다. 나는 늘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았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을 피하는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중요한 자리를 맡기지 않았다. 그 사람은 결국 동료를 배신하고 조직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삶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배웠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실패를 탓하지 않고 책임을 질 때 그 실패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이 된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순간 사람이 커진다. 나는 내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책임을 피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탓하고 결국 피해자의 역할에 갇혀버린다. 피해자 의식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았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남을 탓하지 마라. 상황을 탓하지 마라. 그 길을 선택한 건 당신이다. 그러니 책임도 당신의 몫이다. 그 말이 당신을 앞으로 나가게 만들 것이다. 책임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책임을 질 때마다 더 강해졌다. 그리고 그 강함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오늘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그 대답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 책임을 지는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남의 손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냥 성격을 드러내는 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 고백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선언이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고치지 않겠다. 나는 더 나아지지 않겠다. 라는 고집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기술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변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다. 나는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능력이 뛰어나도 배경이 좋아도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둔 사람은 결국 성장을 멈췄다. 반대로 제가 부족합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회를 얻었다. 나는 그런 직원들에게 기꺼이 다시 기회를 주었다. 그 말 속에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 역시 처음부터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수십 번 넘어지고 속고 실패하면서 조금씩 단단해진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뒤에 숨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배울 수 있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 그 말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었다. 변화는 고통스럽다. 익숙한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은 언제나 두렵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는 순간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라고.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은 바로 그 한계의 다른 이름이다. 한계를 정하는 순간 스스로 성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나는 내 삶에서 그 문을 닫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서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여전히 변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나는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혹시 당신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뒤에 숨어 있지 않은가? 그 말은 편하다.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결국 당신의 성장을 갉아먹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시대가 당신을 버리고 갈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그 말을 버려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그 말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이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진짜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당신도 걸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걸어야 한다.
그것이 성장의 법칙이고 성공의 조건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이런 말을 들었다.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늘 남의 이름과 권세를 빌려 자신을 크게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었다. 하나는 불안, 또 하나는 허세였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결코 떠들지 않는다. 조용히 일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한다. 그러나 이름을 팔아가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이들은 결국 두 가지 결말을 맞는다. 하나,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도 무너진다는 것. 둘, 남들이 속으로는 그들을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만 웃어준다는 것.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권력자와 재력가를 만났다. 그들의 힘이 나를 도와준 적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이름을 내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내 이름으로, 내 책임으로 서고 싶었다. 그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내가 나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내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네 이름으로 승부해라. 남의 이름 뒤에 숨어서는 평생 너 자신이 될 수 없다. 현대 경영학에서도 말한다. 권위를 빌려오는 리더십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진짜 리더는 자신의 신뢰를 쌓는다. 신뢰는 남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쌓는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일찍 깨달았다. 그래서 어떤 협상 자리에서도 어떤 연설에서도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실패를 말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나를 믿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혹시 당신은 아직도 남의 이름 뒤에 숨고 있지 않은가? 내가 누구 하는 줄 알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존재를 키우려 하지 않는가? 그 말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과 오래 어울리면 당신의 이름조차 그들의 허세를 치장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이름으로 서라. 당신의 힘으로 도전하라. 실패해도 괜찮다. 그것이 당신을 진짜로 성장시킬 것이다. 나는 늘 믿었다. 사람은 자기 이름 하나로 서야 한다. 그것이 비록 초라해 보여도 그 이름을 지켜야 한다. 남의 이름 뒤에 숨는 인생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때는 더 큰 추락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내 이름으로 졌다. 그리고 그 책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오늘 당신도 선택해야 한다. 당신의 이름으로 설 것인가, 남의 이름에 기대어 살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들은 말 중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있었다. 바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였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독이 숨어 있었다. 괜히 힘들게 하지 마라. 안정적으로 살아라. 모험하지 마라. 이 말은 겉으로는 배려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자기 한계 안에 가두려는 말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트럭으로 소 팔러 다닐 때도, 벽돌 공장을 세웠을 때도, 한강에 다리를 놓겠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네가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말들은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니라 그들이 시도하지 못한 길에 나도 나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만약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나는 오늘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진짜 걱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위험할 수 있지만 네가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진짜 응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어렵겠지만 네가 하면 길이 열릴 거야. 나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었다. 그들의 말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도전할 힘을 주었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주변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져 결국 우리의 행동을 만든다고. 부정적인 말은 두려움의 씨앗이 되고 긍정적인 말은 희망의 씨앗이 된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라난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말을 곁에 두고 있는가?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현대사회에서는 이 말이 더 중요해졌다. SNS를 켜면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도전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현실이란 결국 도전하는 사람이 만든다. 내가 조선소를 세울 때 세상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돈도 기술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배를 만드느냐. 그러나 나는 그 말들을 모두 흘려보냈다. 대신 내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붙잡았다. 해봤어? 그 한마디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 뒤에 숨은 두려움과 한계를 보라. 그 말이 당신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라. 진짜 응원을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들의 목소리를 크게 들어라.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말하라. 괜찮다. 도전해도 된다. 그 말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나는 그 길을 걸었고 그 길 끝에서 진짜 자유를 얻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것이 된다. 나는 또 하나의 위험한 말을 경계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단순한 성격 고백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선언이고 성장의 문을 닫는 철문과도 같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 나 역시 처음부터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수십 번 넘어지고 솟고 실패하면서 조금씩 단단해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더 나아지려 하지 않는다. 결국 그런 태도가 그들의 삶을 갉아먹는다. 내가 현장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제가 부족합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기꺼이 다시 기회를 주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은 스스로의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다.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이다. 나는 고치지 않겠다. 그러니 나를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어느새 변화를 두려워하게 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기술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변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네가 변하길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가 먼저 변해야 세상이 너를 받아준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내가 평생 배운 진리였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성장형 마인드셋, growth mindset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다. 실패를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지만 자신은 원래 이렇다고 믿는 사람은 제자리에서 멈춘다고 했다. 나는 이미 이 사실을 내 삶으로 증명했다. 트럭 장사에 실패했을 때, 벽돌 공장이 무너졌을 때 나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나아졌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혹시 당신은 지금 나는 원래 이래 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아닌가? 그 말은 편하지만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의 성장은 멈추고 삶은 점점 좁아지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그 말을 버려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나는 부족하지만 변할 수 있다. 그 말은 당신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나 역시 그 길을 걸었고 그 길 끝에서 전혀 다른 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현대를 세운 힘이 되었다. 당신도 변화할 수 있다. 아니, 변화해야 한다.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늘 이렇게 말했다.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처음 들으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다. 하나는 불안, 또 하나는 허세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결코 떠들지 않는다. 조용히 일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한다. 반면 남의 이름과 권세를 빌려 자신을 크게 보이려는 사람은 결국 두 가지 결말을 맞는다. 하나,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도 무너진다는 것. 둘, 남들이 속으로는 그들을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만 웃어준다는 것.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권력자, 재력가와도 얽혔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내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언제나 내 이름으로, 내 책임으로 서고 싶었다. 내 인생을 남의 이름 뒤에 숨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한 번은 중요한 협상 자리에서 상대방이 내게 압박을 가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당신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날 거야. 그 순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당신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로 협상은 다시 내 쪽으로 흘러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남의 이름을 빌려 위협하는 사람은 결국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당신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늘 누구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당신의 이름조차 그들의 허세를 치장하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가치도 함께 떨어진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 남의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지고 행동하라. 그것이 무서울 수 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된다. 나는 현대를 세우면서 무수한 협박과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는 누구 덕분에 여기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현대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와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기업이 되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크게 보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내가 존경했던 리더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내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일이다. 당신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내 이름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이름 뒤에 숨어 있는가? 그 대답이 당신의 인생의 무게를 결정할 것이다. 나는 내 이름으로 끝까지 버텼다. 그 길은 험했지만 후회는 없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진짜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말을 하나 더 말하고 싶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은 겉으로는 걱정과 충고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미묘한 독이 숨어 있다. 괜히 위험한 일 하지 마라. 그 길은 힘들어. 안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당신을 아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시도하지 못한 길에 당신도 나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경우가 많다. 나는 젊은 시절 수없이 이 말을 들었다. 트럭으로 소팔 장사를 시작했을 때도, 벽돌 공장을 세웠을 때도, 한강에 다리를 놓겠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괜히 고생하지 마라. 그 말이 내 귀를 때릴 때마다 나는 깊이 생각했다. 과연 그들의 말은 진짜 걱정일까? 아니면 내 도전을 멈추게 하려는 무의식적 방해일까? 그리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진짜 걱정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위험할 수 있지만 네가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진짜 응원은 그건 불가능해가 아니라 어렵겠지만 네가 하면 길이 열릴 거야라는 믿음 속에 담겨 있었다. 나는 늘 믿었다. 사람의 말은 씨앗이다. 부정적인 말은 불신의 씨앗을 심고 긍정적인 말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국 당신 마음에서 자라나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운명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내 주변을 늘 살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심는 씨앗은 무엇인지, 그 씨앗이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 부정적인 말은 아무리 친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도 멀리했다. 대신 할 수 있다, 시도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었다. 현대건설의 가장 큰 프로젝트였던 조선소 설립 때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다. 돈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나라에서 배를 만든다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곁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해봅시다 라고 말해주는 이들이 있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만약 그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에 길을 멈췄다면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의 곁에는 어떤 말이 울리고 있는가? 당신을 멈추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움직이게 하는 말인가? 당신이 곁에 두는 말들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세운다. 그러니 기억하라. 인생은 말로 짓는다. 운이 없어. 불가능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은 당신의 길을 막는다. 그러나 해보자. 책임지겠다. 고맙다라는 말은 길을 연다. 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이 교훈을 얻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건 돈이나 능력보다 먼저 말이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운명을 만든다. 당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지, 당신의 귀가 어떤 말을 받아들이는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자.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불씨가 될 것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짐했다. 내 입에서 남을 무너뜨리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하자. 대신 책임을 짊어지는 말, 감사를 표현하는 말,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을 택하자. 그 말들이 나를 끝까지 버티게 했고 내가 가는 길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세우는 벽돌이라는 것을. 당신도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세우는 말들을 선택하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